시장의 두려움이 때로는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죠.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가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까 이거 괜찮은 거냐 걱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그 AI 때문에 기존 사업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압박을 받고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하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 모두가 불안해할 때 완전히 다른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AI 혁명의 한복판에서 각기 다른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속사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주가가 하락했을 때가 숨겨진 보석을 찾을 기회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네, 그 주장의 근거는 뭔지, 또 그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는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우리가 오늘 자주 쓸 도구 하나만 먼저 짚고 넘어가죠. 바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는 지표인데요. PER이요? 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싸냐, 비싸냐를 보여주는 일종의 가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가격표라는 돋보기를 들고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네, 매그니피센트 7의 멤버인데 최근 시장의 평가는 의외로 좀 냉정했어요. 대체 왜 그런 건가요? 한마디로 하면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는 걸 보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어떤 질문이죠? 알겠다. 투자는 좋은데 그래서 그 돈으로 언제, 어떻게 수익을 낼 거냐 하는 뭐랄까 구체적인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슬슬 결과를 보여달라는 압박이군요. 네, 그렇죠. 동시에 기존의 캐시카우였던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잘 나가는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도요, 메타 다음으로 낮은 선행 PER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절대 강자인데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뜻이죠.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을 보면 주요 클라우드 기업 중에 유일하게 올해 투자 비용을 넘어서는 현금 흐름을 만들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딱 꼽았어요. 바로 그 점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를 둘러싼 시장의 아이러니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무려 14%나 하락했죠. 네. 시장의 그 어마어마한 기대를 100%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심 클라우드 사업인 애주어는 전년 대비 39%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잠깐만요. 39% 성장을 했는데도 주가가 14%나 빠졌다고요? 네. 이건 마치 전교 1등하는 학생이 만점에서 딱 한 문제 틀렸다고 전교생 앞에서 혼나는 꼴 아닌가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그만큼 비현실적일 정도로 높았다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래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며 클라우드 성장은 더 빨라질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 있잖아요. 네,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이요? 이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이 5% 이하일 걸로 예상될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 22%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잠시만요. 22%요? 경쟁사들이 5%도 안 되는데 혼자 22%라는 건 이건 그냥 돈을 잘 번다는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마치 AI라는 무기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은 총알을 한 발씩 힘들게 사서 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총알 공장을 돌리면서 싸우는 격이잖아요. 네, 그 비유가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 압도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해요. 그 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서 주주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경쟁사가 망설일 때 과감하게 차세대 기술에 재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안정적인 방어와 폭발적인 공격이 모두 가능한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하겠네요. 네, 특히 요즘처럼 AI 투자에 대한 수익 회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분위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만큼 믿음직한 플레이어는 없어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할 건데? 라는 질문이 또 나올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당장 AI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원할 텐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계속 보여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은 단순히 AI 기술 개발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이미 자신들이 가진 오피스 365, 윈도우 같은 압도적인 플랫폼에 AI를 녹여내고 있잖아요. 코파일럿이요? 네, 바로 그 코파일럿이 대표적이죠.
이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동시에 기존 고객들에게 추가 요금을 받으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수익화 모델이거든요. 아, 총알 공장을 돌려서 그걸 팔기도 하고 자기 군대의 총에 바로 장전해서 쓰기도 하는 거군요. 아주 영리한 전략인 거죠. 안정적인 강자의 품격이 느껴지네요. 자, 그럼 이제 훨씬 더 극적인 이야기를 가진 다음 주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오라클은 한때 주가가 고점 대비 55%나 폭락했어요. 그야말로 추락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였는데 시장이 왜 그렇게까지 오라클을 불신했던 건가요? 시장의 공포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데이터 센터 짓느라 빚을 너무 많이 졌다. 이 부채 문제. 부채 문제. 그리고 둘째는 그들의 핵심 클라우드 고객인 오픈 AI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였죠. 아, 투자자들은 만약에 오픈 AI가 오라클을 떠나면 어떡할 거냐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단 하나의 고객에게 회사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리스크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180도 다르게 보는 시각이 등장했죠. 네, D.A. 데이비슨의 분석가 길 루리아의 주장이 대표적인데 그의 분석은 시장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말이죠? 아주 도발적이에요. 그는 현재 오라클의 주가가 오픈 AI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가치를 오히려 마이너스로 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마이너스요? 네. 즉 투자자들이 오픈 AI라는 리스크를 너무 크게 봐서 오라클의 다른 잠재력까지 모조리 깎아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말은 오픈 AI와의 관계가 실패할 위험 비용을 시장이 너무 과하게 매겨서 오히려 오라클의 원래 핵심 사업인 데이터베이스 사업의 가치마저 깎아먹고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길 루리아의 논리는 이거예요. 현재 오라클 주가는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사업 가치만 겨우 반영하고 있다. 네. 따라서 투자자들은 오라클의 물의 성장 동력인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 특히 AI와 관련된 성장 가능성을 거의 공짜로 얻는 셈이라는 거죠. 와. 시장이 버린 카드 속에 로열 스트레이트 클러시가 숨어있다는 주장과 같은 겁니다. 와, 이건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해석이네요. 모두가 폭탄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엄청난 기회가 담긴 선물 상자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죠? 오라클이 무려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채권 발행에 대성공한 겁니다. 250억 달러요? 네. 시장은 오라클이 빚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돈을 빌려주겠다는 기관들이 줄을 선 거죠. 와. 이 소식 하나로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한 방에 해소됐고 주가는 하루 만에 10%나 급등했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이라는 안개가 걷히니까 그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기존 강자들의 반격 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한쪽은 압도적인 현금으로 안정성을 증명했고 다른 한쪽은 시장의 오해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성장률이라는 잣대를 들이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전혀 다른 성격의 기업이었습니다. 네.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네, 팔란티어는 앞서 본 두 기업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이 안정적인 가치주 영역에 있다면 팔란티어는 폭발적인 성장주의 대명사죠. 그 성장세가 어느 정도냐면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예상되는 연평균 매출 성장률, 즉 CAGR이 무려 51.6%에 달합니다. 51.6%면 네, 매년 평균 50% 이상씩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란 예측이죠. 참고로 S&P 500 전체 기업들의 예상 성장률이 7.7% 수준이니까 뭐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그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선행 PER은 100.7배에 달해요. 100배요? 네, S&P 500 지수 평균이 22.4배니까 거의 5배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비싼 주식을 대체 어떻게 투자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을까? PER 100배라니 이건 이제 막 문을 연 작은 식당인데 벌써부터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가격을 받는 것과 같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바로 그 비유가 성장주 투자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음식 맛이 아니라 이 식당이 앞으로 전 세계를 제패할 프랜차이즈가 될 거라는 미래의 가능성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거죠. 아, 윌리엄 블레어의 분석가 루이 디 팔마의 말이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는 팔란티어의 최근 4분기 매출이 70%나 증가하고 조정 영업이익률이 57%에 달했다는 점을 강조해요.
조정 영업이익률이 57%요? 네, 이게 순수하게 사업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57%는 제조업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치거든요. 다른 회사들과는 아예 다른 리그에서 뛰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루에 디팔만은 이렇게 말했죠. 이런 수치를 기록하는 상장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방산업체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고요. 그래서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는 오늘의 저렴한 주식을 찾는 게 아니라 내일의 시장 지배자가 될 가능성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을 평가하는 잣대로는 팔란티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이유죠. 하지만 그 무서운 성장세가 조금이라도 꺾이는 순간 그 높은 PER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정말 대담한 투자자들을 위한 영역 같네요. 맞습니다. 리스크의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리스크가 혹시 성장이 둔화되지 않을까라면 팔란티어의 리스크는 이 폭발적인 성장이 영원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단순히 기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과 AI를 통해 아예 새로운 시장 자체를 창조하겠다는 야망에 베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 야망의 크기만큼 가격표도 비싼 거고요. 오늘 우리는 AI가 지배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전혀 다른 생존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막강한 현금이라는 해자를 누른 안정적인 제왕, 마이크로소프트. 네. 시장의 오해를 딛고 공짜 성장 옵션을 가진 것으로 재평가받는 오라클.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의 모든 것을 거는 로켓 같은 성장주 팔란티어까지. 정말 흥미로운 구도입니다. 네, 세 기업의 사례는 결국 시장이 AI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AI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단기적인 수익성을 중시할 것인가.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관점이죠. 그렇죠. 아니면 세상을 바꿀 장기적인 잠재력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현재의 비싼 가격표를 감수할 것인가. 이건 팔란티어의 사례고요. 여기엔 정답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투자 철학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AI 시대의 승자를 찾는 여정은 하나의 정답을 찾는 시험이 아니라 다양한 해법이 공존하는 복잡한 방정식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뭔가요? 우리는 오늘 AI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팔란티어 모두 그런 회사들이죠. 그렇다면 이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건 정말 중요한 관점 전환이네요. AI라는 삽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그 삽으로 금광을 캐낼 회사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전혀 다른 게임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AI를 판매하는 것은 넘어 AI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회사는 과연 어디일까요? 수십 년간 쌓아온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전통적인 제조업체일 수도 있고 AI를 통해 신약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헬스케어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 시대의 진짜 숨겨진 기회는 바로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